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보관돼 있던 나홍선사와 스승 지공선사의 사리가 다음 주 국내로 이운되는 가운데 원소장처 양주 해암사지에서 다음 달에 이를 기념하는 108배 행사가 열립니다. 조계종과 한국조폐공사가 종단 소유의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기념메달 상품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계 140개국 3만 4천여 명으로 구성된 최고 경영자 커뮤니티 YPO의 인도 뭄바이 지부 회원들이 서울 진관사에서 불교문화 체험을 하며 K불교문화에 매료됐습니다. 대구 통천사가 일본 제일교포들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줄 오사카 통천사를 개원했습니다. 식물성 재료로 만든 채식 햄버거를 비롯해 지리산 화엄사와 손을 잡고 다양한 친환경 식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마타의 우이수 대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의 3대 화상으로 꼽히는 나홍선사와 스승 지공선사의 사리가 다음 주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떠나 국내로 이운됩니다. 사리의 환지본처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원소장처 양주 해암사지에서 천여 명이 함께하는 108배를 봉행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16일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떠나 18일 국내에 이운돼 석가모니 불가 지공 나홍선사의 사리 4관은 19일 고불식 후 다음 달 19일 원소장처 회암사로 돌아갑니다.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은 본래 석가모니 불가 가섭불, 정광불 사리까지 한 군데 모셔졌다는 것은 한국 불교의 전통성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나홍선사와 선사의 스승인 지공선사까지 모두 5 부처님의 사리는 한국 불교 증명사마상의 역사적 의미까지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리 한 함에 5 부처님들이 이렇게 사리를 모셨다는 것은 우리 한국 불교의 맥을 부처님으로서 바로 이어받았다는 것은 또 정통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 의식을 할 때 부처님을 저만에 모시고 스님들이 수계를 할 때 3대 화상을 정명법사로 모시게 된 어떤 그 정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미국 출국에 앞서 만난 호산 스님은 다음 달 19일 회암사 사리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3대 화상 달해제 준비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생들의 상소로 불태워지기 전 스님 3,000명이 지냈던 회암사지에서 3,000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운 달해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600일에 맞춰 진우 스님과 청년불자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108배를 올립니다. 불교를 넘어 회암사에서 늘 행해졌던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국찰로서 왕성할 때는 이 사찰이 번창할 때는 3,000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살았고 또 많은 왕들이 거기서 또 국가의 국태민안을 위해서 또 기도를 왕사 스님들을 부탁해서 이렇게 법회를 열었고 아쉽게도 이제 그 유생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해암사가 다 불에 탔죠. 호산 스님은 환지본처를 계기로 이제는 터만 남겨진 회암사지 복원불사를 문화재위원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회암사지가 다시 복원된다면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재로서 지역을 넘어 한국문화 세계화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것을 터만 남겨놓은 것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좀 더 복원해야 될 것은 좀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문화재위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것이 좀 더 국가적으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종단에서도 경기 북부에 이렇게 훌륭한 사지가 있는데 이 사지를
2004년부터 시작된 20년 환수운동의 이정표가 될 이번 환지보초는 우리 불교의 뿌리를 확인하며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과 한국조폐공사가 전통불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기념 메달 제작에 나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지난 11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불교 문화유산 메달 상품화와 공동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계종과 조폐공사는 향후 종단 소유 불교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기념 메달 상품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교구본사의 주요 성보 등에 대한 기념 메달 제작을 진행하고 수익금 일부를 불교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 사업에 후원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가 6대 총림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총림특위는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차 총림실사기간을 확정지었습니다. 총림특위는 이번 총림실사에서 인사와 직제, 재산집행, 교육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후 2차 실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총림특위는 위원장 제한 스님과 간사 성원 스님, 위원 도성, 덕현, 설암, 태진, 탄웅, 현무, 각진, 성재, 해도 스님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젊은 최고 경영인들이 서울 진관사에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명상과 관부르식, 사찰음식 만들기로 심신을 치유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북한산 기슭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천년고찰에서 두 눈을 감고 명상에 잠깁니다. 내면 깊숙이 자리한 나 자신과 마주하고 진정한 행복은 마음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불법을 찬탄하고 도량을 청정하게 수호하는 바라춤이 펼쳐지고 장엄한 이 불교의식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오색 등의 소원지를 매달면서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소망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도 빌어봅니다. I write down that that I should get the love unconditionally from everyone, and I should also love everyone unconditionally. The life is so beautiful, so you have to just live in the moment and enjoy each and every moment of your life. 세계 140개국 3만 4천여 명으로 구성된 최고 경영자 커뮤니티 YPO의 인도 뭄바이 지부 50여 명이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사찰음식 명장인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과 반갑게 합장 인사를 나누고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김치는 세계적인 김치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 그래서 늦가을 되면은 겨울 농사처럼 김장을 합니다. 네, 김치는요. 우리가 보통 김치가 익으면은요 요구르트보다 유산균이 더 많다 그럽니다.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면서 사찰음식만의 정갈한 매력에 푹 빠집니다. So making kimchi in such a peaceful environment with a calm mind was a wonderful experience. It was divine, having all the friends together and in such a nice environment. It was a great experience. 도량 곳곳을 참배하며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도 씻어낸 이들에게 진관사 대중스님들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마음의 정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봄바람처럼 또 많은 산천에 꽃과 초록이 새싹들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슴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Right hand and
K 불교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진 YPO 인도 뭄바이 지부의 젊은 최고 경영인들에게 진관사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마음의 정원 진관사.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해외 곳곳에 세워진 한국 사찰은 타향살이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교민과 교포들에게 정신적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대구 통천사가 일본 제일교포들의 마음의 고향이 돼줄 오사카 통천사를 개원했습니다. 대구 BBS 문종용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일본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오사카. 이곳 오사카 이쿠노구 지역의 한국 사찰인 오사카 통천사가 개원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 통천사의 포교당으로 후지산 홍원사에 이어 두 번째 일본 포교당입니다. 개원 전만법회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대종사와 무공대종사를 비롯한 원로 대덕 스님들의 증명으로 한국과 일본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대구 통천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과 교포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기 위해 오사카 통천사를 개원했습니다. 한민족의 뿌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끔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또 한일 불교 문화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사상, 한국의 문화를 심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 한국 교민과 제일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사카 통천사 인근에만 4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일본으로 넘어와 한국말까지 잊은 교포부터 타향살이에 지친 교민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오사카 통천사는 제2의 고향입니다. 한국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명 스님 인연으로 간장 스님을 알아가지고 한국절에 다니게 되면서 한 5년 되니까 그 한국말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잘합니다. 뭐 크게 얘기하면 애국심, 또 작게 얘기하면 부모 집에 간 것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한국 사람을 물론 일본 사람한테도 많이 이렇게 퍼뜨려서 이렇게 만남의 장소. 그리고 통천사 한국 신도들도 교민과 교포들이 수행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깊은 불심으로 한일 양국 평화롭고 세계가 자유와 평화 전쟁 없는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소원 정진하며 너무 뿌듯하죠. 가슴이. 더군다나 한국인으로서 오사카 통천사 법당을 이렇게 건립하셔서 이렇게 참 동참하게 된 데에서는 저는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 대구 통천사가 이처럼 일본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오사카 통천사 관장 정명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명 스님은 해외 포교 원력을 품고 40여 년 가까이 일본에서 전법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혼자 힘이 아니라 보살님과 함께 동원해서 포교를 넓게 할 수 있으면 할수록 좋잖아요. 오사카에 또 본원이 하나 성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백제가 일본에 처음 불교를 전한 뒤 15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본에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를 전하고 있는 통천사. 불교를 매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물론 한국 불교 세계화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동국대학교 출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국립 4.19 민주묘지 기념탑 앞에서 4.19 혁명 64주년 추모식을 봉행했습니다. 추모식에는 윤재웅 총장을 비롯해 동문과 교직원,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재학 중 4.19 혁명으로 희생된 30명의 묘역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윤 총장은 방명록에 정의는 삼키고 불의는 뱉어라라는 글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선배님들의 희생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동국대 각 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추모식에 참석한 뒤 동국인 등산대회를 열어 북한산 대동문까지 걸으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결사 정진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지난 11일
경내 대웅전에서 영가의 극락왕생과 국민들의 안전을 발언하는 수륙 무차 평등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법륜사 수륙제에서는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과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 주상봉 법륜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해 창건주 상륜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륜사회에서 이래 3월 삼진날 이런 법회를 봉행하면서 우리 중생들한테 내가 수행자의 길을 가는데 방해 요소를 다 없애주고 또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좋은 인연이 생겨서 내가 수행을 하는데 원만한 스승이 만들어지고 또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도반이 만들어지고 또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구나. 특히 현암 스님은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수륙제를 용인 법륜사가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륙제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5년부터 해서 오늘 벌써 10회째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신 부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늘 네, 사찰 이름을 딴 세계 최초의 버거 브랜드 화엄사 비건 버거를 아십니까?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채식 햄버거의 공식 판매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화엄사를 내건 식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화엄사 비건 버거를 선보였고 앞으로 다양한 친환경 식품 사업을 이끌어 나갈 주식회사 그린마타의 우이수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엄사 손잡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화엄사를 오가면서 바쁘게 활동하실 것 같은데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본인 소개. 네. 그 브랜드 화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린마타의 우의수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린마타. 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그린마타인데 네. 그린은 뭐 다 알아요. 녹색. 네, 네. 녹색인데 마타는 뭡니까? 궁금한데요. 예, 스페인어로 풀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린마타는 푸른 풀, 녹색 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벌써 이렇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약간 이제 비건 냄새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저 자연주의 냄새가 좀 나죠. 자연주의. 예. 지금 뭐 그린마타의 화엄사 버거 사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처음에? 네, 화엄사는 그 홍매화 축제 그리고 그 세계 요가대 모기장 야외음악회를 열 정도로 이제 한국 불교계의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엄사의 그 교구장 덕문 교구장 스님께서 불교는 그 산속에만 이제 머무르지 말고 이제 중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불교 철학을 그 직접적으로 알리는 어떠한 그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대상이 세계의 어떤 젊은 청년들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년들의 가장 보편적인 문화는 그 버거킹과 그 맥도날드로 대변되는 버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세계 청년들이 과연 불교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우리 그 화엄사 프로젝트의 그 목표였고 시작점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찰 이름을 딴 세계 최초의 버거 브랜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화엄사 브랜드와 햄버거, 버거가 결합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또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 한국 사찰의 그 채식 문화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또 긍정적이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 화엄사 브랜드는 그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채식주의와 이러한 자연주의 문화를 복잡한 설명 없이도 단숨에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단순하면서 직관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브랜드죠. 이미 화엄사 브랜드는
100만 불짜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준비하고 계시고 예. 비빔밥도 뭐 개발한다고요? 네. 화엄사 브랜드와 가장 어울리는 제품은 역시 비빔나물, 화엄사 비빔나물과 비빔밥이죠. 그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한식의 그 대표 셰프가 계십니다.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예, 그분께서 비빔밥과 비빔나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서 레시피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화엄사의 채식버거, 비건 버거가 이제 이미 선보였죠. 근데 가장 중요시 여긴 점, 제가 볼 때는 이제 버거 하면은 그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네네. 패티라 그러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고기를 안 쓰면 뭐 맛이 뒤진다 이런 인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셨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그 해외에서 패티를 공수를 해와서 R&D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역설적으로 저희들은 그 세계 유명 프랜차이즈점들과 국내 내셔널 그 버거점들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구별할 수 있다면 실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했고 지금은 그 수제 햄버거 매니아들도 만족할 만한 그러한 패티 맛을 구현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양분도 풍부하고 네. 그런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그 지금 바베큐 맛 소스라든가 그리고 치즈 맛 소스 이런 모든 것들이 식물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식물성 버거 재료로만 아주 건강한 재료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시식 행사에서 접하신 분들 적지 않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 언제부터 사서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네. 이제 궁금증. 네. 말씀해 주시죠. 네. 6월 중에 화엄사 진입로에 화엄사 1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비건 버거뿐만이 아니라 비건 음료, 쌀빵, 화엄사가 추천하는 제품들, 화엄사 김, 쌀국수, 화엄사 비빔밥 밀키트 등도 그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엄사 버거 밀키트는 개발을 완료해 나왔으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경우 맛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버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시하지 말지는 사실은 고민 중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그 1호점을 개설하고 나서 해동용궁사, 여수 황일암, 그리고 일반 지역인 성수동 등에 2, 3, 4호점을 낼 예정이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비건의 본고장, 미국 뉴욕에도 시그너처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은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불자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또 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네. 화엄사 브랜드 프로젝트는 화엄사 단일 사찰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불교 철학을 생명 존중 사상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직은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출발점에 서 있지만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많은 격려와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화엄사와 손을 잡고 화엄사 브랜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마타의 우이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